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볼 정민형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죠. 네. 그냥 경희대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의 정민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번에 건강 상담소를 랜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해주신 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또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을 하고 커피도 드시는 행복한 시간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은 영역이긴 한데 좀 어떤 내용을 오늘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암의 치료나 네. 이런 내용들은 뭐 워낙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네.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암들이 먼저 선별 진료라고 해서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예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자궁 경부암은 다른 암하고 다르게 선별 진료하는 방법도 충분히 보급화돼 있고 거기에 네. 나아가서 자궁 경부암에 발생하는 원인들을 저희가 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출시되어 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어느 정도 자궁 경부암의 예방 백신, HPV 백신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효용성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많은 여성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고 또 네. 저도 같이 궁금했던 게 여자만의 일인가 또 남자는 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영역까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하긴 한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네. 중에서 가장 뭐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네. 지금까지는 저희 나라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자궁 경부암이 백신이 뭐 정확한 표현은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HPV 백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고요. 네. HPV 백신이 보급돼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자분들만 맞추는 식으로 그 다음에 백신 이름을 자궁 경부암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네. 보니까 자궁 경부암 백신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남자분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HPV 백신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암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공이 다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최근에 와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면 자궁 경부암 환자들, 이 환자들 네. 빼고 그 백신 접종을 한 환자들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환자들에서 남성과 여성들의 이제 뭐 브림 클리닉을 통해서 아기를 그 출산을 준비를 하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그 남성분들,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서 임신이 조금 더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들,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네. 남성, 여성 모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일단 슬라이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한국 데이터입니다. 자궁 경부암이 여성에서 7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되는 입니다. 실제 저희 나라 데이터에 보면 연간 한 3,500명 정도 환자분들이 새롭게 자궁 경부암이 진단을 되고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자궁 경부암을 예방도 안 되고 검진도 안 되고 치료하는 것들도 굉장히 난해하다 보니까 네. 출산을 다 한 여성들은 예방적으로 자궁을 전체를 다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군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파니콜로라고 하는 분께서 팝스메어라고 하는 자궁 경부암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셨고 최근에 와서는 팝스메어 또는 HPV 테스트, 미국 쪽에서는 팝스메어보다는 오히려 HPV 테스트를 조금 더 권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기 진단, 그러니까 초기부터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다른 암들하고 다르게 자궁경부암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궁경부암의 예방 선별 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들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대부분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HPV라고 하는 백신까지 개발돼서 보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자궁경부암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궁경부암은 저도 이 이제 질문 주신 분과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에 저도 이제 총 3번을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2번을 맞고 마지막 한 번을 저도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맞으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2번이나 맞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맞아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이제 권고안이나 네. 그다음에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백신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 그 이가 항체 아니면 사가 항체를 맞았던 분들이 새롭게 국가 백신이 나오니까 네. 이걸 새롭게 접종을 더구나 가지수가 많아졌으니까 조금 더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한 번이 빠졌다든지 2번이 빠졌다든지 시간이 안 맞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이전에 어떤 종류든지 백신을 접종을 다 마쳤다고 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그걸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종 시기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어서 예정된 날짜가 언제였는데 그 날짜가 경과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백신 접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빠뜨렸던 것부터 시작을 갖다가 다시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걸 놓쳤다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바로 맞고 세 번째 거 스케줄대로, 아니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거를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를 그때 맞는 거를 보통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 2번째 거까지 맞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3번째 거를 그쵸. 또는 된다. 그 세 번째 이렇게. 기간이 얼마 떨어졌으면 효과가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아니고요. 그냥 백신 접종을 보통 연령에 따라서 2번 또는 연령에 따라서 3번을 권하는데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제 들었던 게 이게 첫 경험이 없을 때 맞아야 효과가 더 좋다. 실제 네.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백신 접종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 더 유리.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연령별로 그 백신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나이가 어르면 어릴수록 백신의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들 한 9살부터 11살, 12살까지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방접종하는 거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방접종하는 시기를 그 정도 연령을 두는 이유가 성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보다 한 5년 정도 일찍 저희가 접종하는 걸 보통 권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에서 접종을 하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보단 없는 대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대 중반인데 이제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좀 된 것 같습니다. 백신이 또 가다실 4에서 9가로 바뀌었는데 종류에 이제 좀 차이인 건가요? 항체 가지수가 몇 개가 있냐 차이고요. 네. 뭐 사가는 항체가 4개, 국가는 항체가 9가지가 있다고 하고 실제 경부암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꾸 뭐 성관계 이후에 또 효과가 없다는 말도 이제 돌았었는데 루머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없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이 좋다라는 걸로 이제 좀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에 걸리셨는데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암의 이제 가족분들 아니면 본인이 진단받았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이제 유전을 따지는 경우들이 네. 있으시거든요. 특히 뭐 부모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에게
이제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되시니까. 근데 통상 자궁경부암에서 유전성은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난소암에서는 유전성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네. 자궁경부암에서는 유전성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가족분들 중에 뭐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자녀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환자라고 해서 따님께서 자궁경부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아, 이 부분도 되게 사실 여기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이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인데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진과 병원에서 추가로 돈을 내고 하는 검진이 따로 있던데 정확도의 차이. 굉장히 네. 국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산부인과 병원들의 그런 여러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는 네. 있는데요. 통상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의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 인정받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팝스미어라고 하는 검사하고요. 네. HPV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몇몇 병원들에서는 뭐 사진으로 찍어서 진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검사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어디에서도 그거를 공인된 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건 이게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나라 전체에서 그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네. 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환자가 생김으로써 치료하는 비용하고 저울질을 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선별 검사로 특히 나라 재정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네,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내 돈 내고 내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비용은 내가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검사를 뭐 2년에 한 번 해라. 1년에 한 번 해라. 뭐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나라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들한테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검사 방법들이 다를 수 있고요. 팝스미어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통상적으로 컨벤셔널 메소드라고 해서 그냥 슬라이드에다가 발라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액상 방법이라고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한지 만들듯이 세포를 물에 띄워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도는 액상 방법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우월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네. 지원을 해주는 검사 방법은 컨벤셔널한 방법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들에서는 액상 방법들이 있고요. 액상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상이 나왔던 소견이 있으면 보험 급여 항목이 돼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다른 문제에 이게 저희가 자유경제에 입각해 그렇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진짜 또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저도 그냥 어떻다더라 카더라더라 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하는데 정확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거의 모든 암은 무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일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선별검사라고 하는 스크리닝 테스트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네. 증상이 없는 초기에 먼저 발견하면 아무래도 치료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 검사 방법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가 꽤 많이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방 백신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증명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암종에 가서는 아직 그런 결과들은 없어서 선별검사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난소암에서 혈액검사로 뭐 선별검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냥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남성도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이 되나요? 되나요? 어, 처음 듣는데요. 일단은 접종을 하는 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횟수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예방접종 대상은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여학생들만 네, 그렇죠. 해주고 있고요. 네. 처음 사과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된 게 대략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 호주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다 접종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많이 이게 더 이렇게 확산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맞았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어서. 근데 그때 맞았을 때 되게 아팠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백신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요즘 면역력이 많이 중요한데 백신 예방 접종을 하면 몸이 아프다고 들어서요. 조금 시기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백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저희가 생백신, 사백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균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셔도 네. 되고, 죽은 걸 집어넣는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보통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이 안 나타나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몸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HPV 백신 맞고 나서 아픈 거는 네. 그런 면역 반응이라기보다는 안에 저희가 그 약을 전달하는 저희가 비이클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수송체, 네. 그게 좀 통증을 만들 수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고요. 전신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맞은 자리 위치에 통증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송체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아프거나 그런 거지, 뭐 면역이나 이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방주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떤 걸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부암 예방 효과 아니면은 그 HPV에 관련된 암이 다음 슬라이드에도 있는데 네. 그런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치 않지만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걸 맞아도 효과는 동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암 말고도 저희가 성기 사막이라고 하는 콘딜로마 같은 경우도 이런 HPV 때문에 생기고요. 그런 것들은 보통 HPV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6번, 11번하고 주로 연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6번, 11번에 대한 항체가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조금 더 폭넓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번과 11번 저도 기억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이 누리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면 굉장히 흔합니다.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고 있고요. 종류는 한 120, 30까지 된다 그러고 네. 그 중에 한 40가지가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고 평생 살면서 한 번은 감염됩니다. 그리고 여자 데이터는 워낙 많아서 이번에는 남자 데이터만 갖고 왔는데 네. 2017년에 나왔던 겁니다. 18세에서 59세 남성분들 반수 정도가 HPV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됐던 2009년부터 2016까지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건데 뭐였냐면 HPV 백신을 맞았던 사람과 HPV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서 이 HPV가 얼마나 많이 검출이 되는지를 본 건데요. 네. 백신, HPV 타입이 보통 이 4가지가 가장 흔하게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접종을 맞았지 않았던 사람에서는 대충 12.5%가 생겼는데, 3번 다 맞은 사람은 3.1%, 2번밖에 안 맞은 사람은 5.1%. 근데 비록 다 맞지 않고, 네. 한 번만 맞았던 사람도 통계학적으로 훨씬 더 낮은, 그래서 결론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안 맞은 사람보단 바이러스가 낫다는 덜 거군요. 감염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현재 20대 후반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생리는 매달 잘하고 의사쌤이 약물 이런 걸로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이어트 하면서 관리하고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임신을 못할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다낭성 난소는 임신이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별개지만 어차피 산부인과 질환이기 때문에 네. 생리가 매달 규칙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체중 관리하는 걸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 외로는 특별하게 약을 쓰거나 그런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저등급, 고등급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게 구분을 하고요. 세포에 이상세포가 나온 겁니다. 암세포까지는 아니고 이상세포가 나온 네. 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에서 특히 저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관찰을 하면 한 70에서 80%가 저등급에서는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네. 고등급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악성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여성에서 저등급일 경우에는 보통은 조직 검사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해서 그게 저절로 정상으로 가는지 아니면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지 아니면 고등급으로 변화되는지 보통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이 자궁경부암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이 뭐 물론 이렇게 공기 중에 뭐 떠도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쨌든 관계에서 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게 산부인과가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표현인데요. 보통은 성관계를 통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네. 뭐 상대방의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문란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실제 외래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거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뭐 그분의 생활이 뭐 저희가 도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불건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 네. HPV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진 않지만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HPV입니다. 네. HPV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PV 감염 자체는 치료가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근데 2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이걸 치료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걸 치료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 면역 증강제라든지 이런 걸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감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검사해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암이 이게 아니고요. 네. 안 없어지고 오래 지속될 때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녀 모두 여자한테는 경부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질암이라든지 외음부암, 남자한테는 성기암, 그 다음에 남녀 모두 항문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목구멍 뒤쪽을 해서 그쪽에 생기는 보통 이비인후과 쪽이나 치과 쪽에서 진료하는 그 헤드앤넥 캔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구강 일부 쪽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입니다. 44,000명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여자는 한 24,000, 남자는 19,000명 정도인데 압도적으로 여자한테는 HPV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제일 많지만 남자한테는 저희 비인두, 이게 목구멍에 생기는 이런 암졸이 많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런 성기 쪽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강 쪽에도 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군요. 이거는 정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실제 이비인후과 쪽에서 수술해서 보고하는 보여서 헤드앤넥 캔서에서 보면 과거보다 HPV에 관련된 구강 쪽에 생기는 암들에서 HPV 바이러스의 빈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완치는 가능한 병인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가 불규칙, 그 다음에 초음파 상에서 난소에 뭐 15개, 14개 정도의 펄리클이 보이고, 뭐
그 다음에 안드로겐 호르몬이 조금 높은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네. 가장 흔하게는 일단은 체중 조절하는 걸로 충분히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목적이 뭐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약이나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접근하기도 하고 생리가 불규칙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약물들,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사할 때 18번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몇 개월간 지켜보는 중인데요. 치료나 예방법이 따로 있나요? 치료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방법은 공인된 방법은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 바이러스 정말 무섭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또 2년 이내에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면역 관리를 좀 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선우가 바뀌면 좀 그렇죠. 네, 문제가 될 수 네,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거 제가 네. 일단 HPV 백신으로 암 예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팝스며 HPV 테스트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외로 그 빈도암이라든지 항문암이라든지 질암이라든지 외음별 남성 성기암은 미리 검사할 수 있는 선별 검사가 없습니다. 암이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해야지 저희가 암이라고 진단하는 거지, 암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거나 아니면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없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암에서 HPV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냐에 보면 대충 90%에서 60%까지 굉장히 높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암들이 HPV와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암이라는 암을 걸렸을 때 저도 어렵네요. 암이 걸려야 그걸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암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경부암은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하는 것로 미리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예방하는 백신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고 많은 연구자들, 많은 회사들에서 개발 중이긴 하는데 아직 공인된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예방접종이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 후에도 생리통이 심해졌는데요. 자궁 쪽과 연관이 있을까? 이 생리통으로 고통받으시는 여성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확실히 생리통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생리하고 연관이 돼서 통증이 계속 규칙적으로 생리 때마다 동반된다라고 하면 자궁하고 연관을 시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뭐 그거는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뭐 성형외과 병원들 방문하셔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해 보고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접종 연령은 사실 이제 질문을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하기 전에가 좀 좋고, 남자도 같이 접종하면 HPV 예방에 도움이 되나 했을 때 예방이 되는 거는 당연히 맞겠죠? 이 슬라이드로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접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서 CDC,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네, 그런 네, 감염병들이 있을 때 네.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신데, 그쪽에서 남녀 모두 11살, 12살에 접종을 하게 되면 2번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3번을 얘기하고 맞는 시기가 지금 맞고 1달 있다, 2달 있다,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지금부터 6달 있다가 보통 3번째 거를 맞게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맞으면 2번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여학생들, 아까 11살, 12살 친구들한테 맞출 때도 2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살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HPV 감염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6세까지 백신이 나왔는데 내 나이가 벌써 25세가 됐는데 나는 그러면 뭐 이렇게 할 때 26세까지는 따라잡기 접종이라고 하는데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나이가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15세 생일 전에는 2번, 이후에는 3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내 나이가 지금 30인데, 40인데 네.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라 전체를 보느냐, 내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냥 그 CDC에서는 공공의 이익,
적습니다. 다만 그 접종을 받는 분이 HPV 감염이 좀 더 위험한, 더 잘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거나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면 내가 내 비용을 내고 접종을 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 연령에 대해서 FDA랑 CDC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FDA에서는 45세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9세에서 45세까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저도 이 안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그렇게 들리죠? 네, 공공이익이 적은 건 맞지만 만약에 저도 제가 이제 그런 확률이 좀 있다고 하면 그냥 저를 위해서 또 네.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민감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궁경부암 주사 부작용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또 부작용이 있나요? 이게 초창기에 유럽 쪽에서 네. 그다음 일본 쪽에서 굉장히 중대한 부작용들 꼭 이 백신 접종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들은 안 나왔는데 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리포트는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접종을 했을 때 맞고 나서 아프다라는 얘기들은 하시는데 뭐 그렇게 중대한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할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부인과는 사실 어른도 큰맘 먹고 가야 하는데 사춘기 시작하는 여학생이 가야 할 만한 산부인과 증상이나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일단 어렵습니다. 제 외래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크게 용기를 내서 오신 거고요. 네, 맞아요. 남자 의사한테 진료를 보는 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산부인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네. 더군다나 사춘기 얘기는 굉장히 감수성 많고 그렇죠. 한 친구들이 병원에 와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산부인과를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초경을 시작하면 소아과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산부인과 지역 영역에서도 진료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나 특히 이제 초경 이후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 그리고 오히려 생리통이 20대 이후의 여성보다는 20대 이전의 여성에서 조금 더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뭐 딱히 증상들을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더 드문데요.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생리통을 유발하는 네.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드물지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런 질환들이 조기 진단되거나 아니면 치료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신하는데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드문데 난소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 중에 일부는 자궁내막증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생리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거의 몇 년, 한 10년 가까이 이제 계속 그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제일 많으신데요. 네. 실제적으로 텍스트북에 교과서에 생리통의 제1번 치료는 진통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진통제 복용하는 거에 네. 대해서 가장 흔하게 권하는 게 아프기 전에 진통제를 드셔야 되고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참다가 가장 심하게 아플 때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를 드시는 이유가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이든 아니면은 암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프기 전에 진통제를 미리 먹어야 되고 진통제마다 반감기라고 해서 약효가 어느 정도 가는 시간들이 다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감기가 끝나기 전에 약을 드시는 걸 보통 권고하는데 통상적으로 진통제에 대한 이 선입관들이 워낙 크시니까 그렇군요. 그걸 되도록이면 안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무서움이 좀 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 HPV 검사에서 5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접종을 빨리 해야 하나요?
40여 가지가 저희 사람한테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감염이 됐는지 검사 방법에 따라서 리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6번, 11번은 저위험군이라고 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16번, 18번을 고위험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게 16번, 18번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네.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느냐, 지속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 거 같습니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엄청난 대상으로 한 겁니다. 6천만 명에서 2019년에 14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이 맞긴 맞았는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하는 거니까요. 과거에까지만 해도 보통 저는 백신 접종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요 근래 환자분들 설명 드릴 때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6천만 명이면 한국 전체 인구 숫자죠. 네,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15살에서 9살에서는 16번, 18번이 83% 줄었다고 하고요. 앞서 제가 나이가 많으면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0세, 24세에서는 66% 줄었다고 하고, 항문이나 외성기에 감염되는 사마귀는 67%,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54%, 그 다음에 경부암 자체가 충분히 감소됐다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했을 때는 최소한 자궁 경부암 또는 성기 사마귀, 그다음에 외성기 쪽에 생기는 암이랑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성관계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적인 접촉을 하는데 한쪽을 백신 접종을 했고, 네. 한쪽은 백신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접종을 하지 않았던 군에서 HPV가 건너가는 것도 있을 거고, 네. HPV 감염이 되는 걸 막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감염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염이 됐을 때 나쁜 쪽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걸 먼저 막아주느냐, 이건데, 한쪽은 백신 접종을 했고, 한쪽은 접종을 안 했는데, 서로 성적인 접촉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남성분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하고 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생리통용에 나오는 그 진통제를 먹어야 할지, 그리고 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성,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생기면 좋으니까요. 바람직한 목욕 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증이 생기기 전에 네. 먹으면 될 것 같고. 어떤 진통제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진통제마다 저희가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 전체 통칭이 하나 있고요. 네. 그 통칭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성분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떤 성분이 조금 덜 효과적이라는 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제 환자분들을 통해서 접했던 건데, 여성용 진통제,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진통제의 여성용, 남성용을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분 중에서도 요즘에 유산균들을 얘기할 때 여성용 유산균이라고 네, 얘기하시길래 네, 네. 이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의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다만 진통제는 잘 듣는 놈, 잘 안 듣는 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본인한테 조금 더 맞는 게 있어서 조금 그거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드물지만 백혈구 수치가 조금 감소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필요하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통상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면 모를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 적응증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저희가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감기 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 정도 설명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는 분을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랑이님, ELYSE야. 어떻게 읽으면 좀 더 유도리 있게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일리시아? 그 다음에 송여림님 이렇게 세 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져가게 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앞서 다른 그 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그냥 연장을 드리면 산부인과 불편합니다. 네. 네, 환자분들 진료하는 솔직히 저희도 불편합니다. 근데 진료가 필요하니까 산부인과라고 하는 진료 네.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초경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산부인과가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생리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실, 그리고 요 근래는 성교육이라든지 네. 피임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동방예의지국에서 그거를 공공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편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다라고 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턱을 조금 낮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그 인식 개선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천식편이 방송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